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39강인데요. 건물의 명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39강입니다. 건물의 명도입니다. 명도. 자, 건물의 명도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의 명도, 이거는요, 유치권에 관련된 거죠. 그 건물의 소유자가, 즉 채무자가 있는데 유치권자가 그 유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유치권에 관련된 건데요. 자, 그림을 보시기 전에 우선 여러분 407쪽을 잠깐 보실까요? 407쪽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405쪽에 나와 있습니다. 유치권 내용 나왔죠. 여러분,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뭘까요? 그 목적물에 대한 채권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목적물에 대한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목적물에 대한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권에 대한 배제 특약이 없어야만이 유치권이 성립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법이 유치권이 320조부터 민법에서요, 유치권이 320조부터 나와 있죠. 320조부터 328조까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유치권 320조 보니까 유치권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유치권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 여기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겠죠.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이 되겠죠. 그러나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민사집행법 83조 보실까요? 민사집행법 83조를 보시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강제 경매를 신청하거나 의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 있는 사무관은 그것이 신청한 것이 합당한가 라고 합당하다면 등기소의 등기관한테 그 강제 경매, 의무 경매를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촉탁하게 되겠죠. 이때 등기관이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되거나 또는 법원 사무관이 그 채무자에게 그 강제경매가 접수되었다는 송달을 하게 되면 압류 효력이 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83조 사항을 보실까요? 압류는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될 때, 의무경매 개시결정이 송달될 때 또는 94조 규정에 의해서 등기가 될 때 효력이 생긴다. 이게 바로 뭐냐?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또 91조 보게 되면 인수주의와 잉여주의가 있는데 5항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 목적물에 대해서 채권을 당연히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면 매수인은 유치권을
인수해야 되고 그 채무를 변제할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유치권자가 받을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92조 보시게 되면 제3자와 압류의 효력이 있습니다. 제3자와 압류의 효력. 자,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A 부동산에 대해서 누군가가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가압류가 됐는데 그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A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본압류 이행으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그 제3 소유자,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제3자와 압류의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는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겠죠. 1항 보세요.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 그 권리를 취득할 때 경매 신청이나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당연히 제3자는 압류에 대항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제3자와 압류의 효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고 조문을 봤고요. 자, 지금 이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판시사항과 판결 요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치권 성립 요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적물에 대한 채권이어야 된다. 그 목적물을 개시결정 전부터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어야 되고, 그리고 유치권에 대한 배제 특약이 없어야만이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 그런데 이 을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 소유 토지입니다. 이미 을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을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담보권 실행이 됐어요. 의무경매가 됐습니다. 의무경매가 개시됐고요. 개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을이 여기에다 이제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졌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가 됐어요.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가 되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한 사람이 본압류 이행으로 또 이 건물에 대해서 강제 경매가 개시됐어요. 중복 경매가 됐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 을 소유 건물에 대해서 갑이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갑은 공사대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을이 공사대금을 안 주고 이 건물을 점유를 을이 풀고 갑이 이 건물을 점유했어요. 건물을 점유했어요. 공사대금 대신에. 그러니까 을은 점유를 이전한 거죠. 을이 점유 이전. 점유를 이전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점유했다면 이 갑은 바로 유치권이 성립되느냐 하는 건데, 이때 이 을의 목적물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매각을 받았어요. 경매로. 이게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낙찰을 받은 거지요. 이때 이 매수인은 갑에 대해서
유치권, 이 공사대금, 을에 대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과연 유치권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갑은 이 을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유치권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데,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이 건물을 명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매수인이 그 갑에 대한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지. 갑의 채권. 갑의 채권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어요. 변제할 때까지 갑은 뭐 할 수 있다? 건물을 점유할 수 있다. 명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이 을이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서 점유를 이전시켰다 해서 바로 갑은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지요. 갑은 처분행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처분행위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고, 당연히 유치권을 유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즉 유치권을 갑은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을의 건물에 대해, 을의 토지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서 담보권 실행이 된 거고, 또 을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권자가 가압류를 해가지고 본압류 이행으로 강제 경매를 개시한 사례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을이 건물을 이전시켰죠. 누구에게? 공사해준 이제 얘가 도급인이고 얘가 수급인이 되겠죠. 공사대금 받을 채권자에게 건물을 점유를 이전시켰다. 그랬을 때 갑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되겠네요. 자, 판시상 볼까요? 1번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격려된 후에, 지금 여기에 가압류가 됐죠. 등기된 이후에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시켰네요. 누구에게? 제3자 유치권자가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 처분 금지효에 저촉되는지 그랬는데, 소극이라고 그랬죠. 가압류 처분 금지효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처분 금지 효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는다는 거예요. 않습니다. 자, 2번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된 후, 자, 이 토지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니까 의무경매가 개시된 후 그 지상 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격려되었다. 또 이 지상의 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격려되었는데, 갑이 채무자인 을 주식회사에게서 건물 점유를 이전받았습니다. 즉 을 주식회사로부터 갑이 건물을 이전받아 그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누가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가 개시되어 병이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았네요. 병이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았어. 일괄매각이죠. 낙찰받아서 갑이 병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갑은 병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판결 요지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가 격려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 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민사집행법 92조 제3자의 압류의 효력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서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한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의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점유를 이전했다는 겁니다. 제3자가 취득한 유치권으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수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은 현황 보고서나 매각물건 명세서 등에서 드러나지 않는 유치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어 경매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게 될 뿐 아니라 유치권 신고 등을 통해 매수 신청인이 이와 같은 유치권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가격의 즉각적인 하락이 초래되어 책임재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민사집행제도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점유 이전을 압류의 처분 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가 격려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처분행위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갑은 유치권 그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주장하게 되면 이 갑은 처분행위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의 경매가 개시된 후 지상 건물의 가압류 등기가 격려되었는데 갑이 채무자인 을 주식회사에게서 건물 점유를 이전받아 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되어 평이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사안에서 건물의 가압류 등기가 격려된 후에 을 회사가 갑에게 건물 점유를 이전한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 가압류 처분 금지효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갑은 병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 토지, 을 지금 주식회사인데요. 을 주식회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을이 이자를 못 내니까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한 이 물건에 대해 을의 토지에 대해서 담보권을 실행했습니다. 이때 을은 갑과 공사계약을 맺고 이 건물을 이제 신축했죠. 그런데 이 건물을 신축한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거네요. 그리고 본압류 이행으로
이 건물의 가압류권자가 강제 경매를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을 소유자가 이 건물을 점유 이전을 풀고 갑에게 건물을 점유시켰습니다. 지금 이때 을은 갑에게 건물을 이전시킨 게 아닙니다. 이전시킨 게 아니고 공사대금으로 인해서 점유를 풀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상태에서 이때 을의 매각 물건을 병이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갑이 점유하고 있고 유치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때 매수인은 갑에게 채권을 변제를 그러니까 갑에 대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즉 유치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건물 인도, 명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갑은 즉 유치권에 대한 그 법정 담보 물건인 채권을 회수해야만이 건물을 명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건물 명도를 살펴봤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역시 제40강 비슷한 건물 명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